최근 들어서 눈에 띄게 정치 활동 보폭을 넓히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문재인 전 대통령인데요. 화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문 전 대통령이 지난달 27일에 사비로 평산 책방을 오픈했습니다. 굉장히 활발한 소통을 하고 있다라는 지적이고, 그리고 10일에 어제죠. 문재인입니다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개봉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도 어제 만났고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윤 대통령 취임 1주년에 맞춰서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오는 17일 국립 5.18 민주묘지도 참배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제 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만났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오늘 그 101주년이기도 한데 또 특별히 또 책방 응원하는 의미로 책방으로 이렇게 또 방문해 주셔서 아니 그 책방이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어요. 첫 주에 한 10,000명 하고 공부가 나갔는데 5,500건 정도 책임져요. 책방이 잘 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사람들이 이제 책방 수업 뒤에 나온 사람들도 잘 어울리는데요. 연원하지 말고 책 하나 올라. 책을 사야 되지. 자, 두 사람이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어제 잘 보셨죠? 예, 저는 가지는 못했는데요. 이제 뭐 이재명 당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당의 주인이고 산 증인 아닙니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퇴임한 이후에 우리나라 대통령은 그럼 전직 대통령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것도 상당히 과제거든요. 그러면 어떤 분은 예를 들어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역에 내려서 농사를 짓고 또 새로운 어떤 신농법을 통해서 오리농법도 하고, 그런데 과거에 예를 들면 뭐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나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지만 못했고, 그러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양산에 가서 어떤 일을 할까 그런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책방을 통해서 오히려 이제 시민 친화적으로 시민에게 이제 같이 갈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어떤 모습이 좋았던 것 같고요. 저는 이재명 당대표가 그동안에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면서 그런 얘기를 계속 해왔단 말이죠. 같은 뿌리다. 이제 제가 그 전에 한번 문재인 대통령 방문해서 이재명 대표님 모시고 갔을 때 명문정당이란 말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재명의 문재인 대통령 함께하는 같은 뿌리 있는 명문정당이고, 이 지금의 시대가 윤석열 대통령 시대가 과거의 태형적의 시대로 갔다고 하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당대표가 함께하는 문명의 시대로 다시 열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함께 가는 그런 모습은 저는 상징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그곳에 간 이유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봤거든요.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 리스크가 지금은 뭐 코인 문제 때문에 많이 언론에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굉장히 사법적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마 다시 한번 그 불체포 특권을 사용하는 일들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한 고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친명계, 비명계의 목소리들이 지금 달리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해서 당을 단속하기 위해서 저는 친명계를 이제 대표하시는 우리 그 이재명 당대표께서 가셨을 거고,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면 이제 비명계의 문재인 대통령 관련한 이제 세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동지들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이번에 원내대표는 다시 말하면 이낙연계가 뽑혔지 않습니까? 박강원. 예, 그 세 분들이 모여서 뭔가를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정도로 지금 당 내부에 단속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대표와 만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만날 뜻이 있는지 없는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박강원 원내대표에게는 만나자는 제안을 했는데 이 대표에게는 만나자는 제안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당 지도부와는 오찬도 하고 만찬도 하고 꽤나 많이 만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적을 하는 신문이 있었습니다. 잠깐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신문 함께 보시죠. 중앙일보입니다. 윤 대통령 국민의힘 지도부와 오찬했습니다. 1년간 여당 회동은 7번 했는데 야당과는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자, 국정 2년차가 이제 시작됐는데요. 과연 2년차 때도 여당만 부를 것이냐, 2년차에도 야당은 부르지 않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양금 의원님 어떻습니까? 앞으로는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협치를 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저희 국민의힘도 많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타개해 나가기 위해서 사실은 원내대표하고의 만남을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그리고 사실 당대표를 만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제가 네. 드리고 싶은 말은 이재명 대표가 피고인이자 피의자인 신분도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께서 시정연설하러 국회에 오셨을 때 민주당에서 전체가 퇴장하고 안 계셨던 거 보이콧했던 기억나시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당대표로서 또 민주당에서 사실은 대통령께 해야 될 예의가 아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취임하시고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거리에서 윤석열 퇴진 운동을 벌였는 그러한 뭐라 그럴까요?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 그룹들이 보면은 제명인의 마을, 그다음에 또 심지어는 민주당 현직 국회의원도 있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하니까 그건 개인적인 선택이다. 이렇게 하고 다 넘어갔거든요. 근데 그거는 야당에서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해야 될 그러한 어떤 기본적인 뭐라 그럴까요? 서로의 예의라고 하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준비가 안 돼 있는 분은 누군가요, 도대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영국의 처칠과 애틀리 내각을 얘기하면서 협치를 얘기하고 연합 정치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영국이 전시 내각에서 새로운 국가 성장을 만들어내고 하나에 대한 통합 정치를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사례를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방송을 하면서 정말 좋은 얘기를 했다. 결국 정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한 진영의 대표가 아니라 국민의 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여야라고 하는 것은 뭐 예를 들어 김대중 대통령도 그렇고 과거의 모든 대통령들이 여야 정치를 하면서 서로 하나에 대한 통합 정치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부의 정쟁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법적인 문제도 있고 그러는 건 그냥 하는 거예요, 그건. 그런데 정치를 해야죠, 정치. 그런데 지금 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년을 맞은 이 시점에서 봤을 때 정치가 실종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보수 언론에서도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거고, 야당의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만나서 정치하자는 얘기를 해왔지만 그동안 이제 거부해온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시점에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1년 맞아서 점수가 좋은 점수를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왜 못 받고 있냐? 결국은 정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대통령실에 정치가 없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초보들만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봤을 때 이미 이제 보수 언론도 지적하기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알겠습니다. 머지않아 이 흐름에 있어서는 만날 수밖에 없는 형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만나긴 무조건 만나야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